자, 계속 가볼게요. 이제 멀티플라이어 승수 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사람 이름 같죠? 사람 이름 같지만 사실은 뭐냐 하면요, 곱할 승자죠? 그래서 곱하는 숫자 효과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보는 소득 지출 분석 결과는 여기 있습니다. 너무 동그라미를 많이 해놓은 관계로 딱씩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냥 싹 다 지우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나왔던 요 네모처럼 요식 있죠? 요식 하나만 딱 놓고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과 Y2 균형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1-B분의 어떻더라? A-BT A-BT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이렇게 되더라. 요까지 이제 결론이 나왔었죠. 아하, 이것만 아시면 사실은 대탕 쉬워요. 자, 볼게요. 정부 지출 승수. 정부 지출? 자, 정부 지출이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문자 중에서 누구예요? 정부 지출 G죠, G? G. 자,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거는 다 그대로고 T든 I든 NX든 B든 A든 전부 다 똑같은데 G만 정확하게 한 단위만큼 증가한다면 국민소득은 얼마만큼 증가할 거냐라는 것이죠. 허허, 되겠어요? 자, 방금 한 말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균형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궁금한데 다른 모든 조건은 다 그대로인데 딱 G값만 한 단위 늘어났을 때, 정부 지출이 1원 늘어났을 때 균형 국민소득은 얼마만큼 늘어날까요?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수학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셨던 분 같은 경우, 솔직히 수학도 아니고 그냥 중학교 2학년 건데, 왜냐면 제가 현재 지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다 수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중2 수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잘 보세요. G라는 거 앞에 있는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1-B분의 1이에요. 즉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막 문태기로 이렇게 있고 고목만 딱 따로 떼서 보면 1-B분의 1 곱하기 G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가 한 단위가 늘어나면 전체 Y2라고 하는 건 요 나머지는 변하는 게 없으니까 1-B분의 1을 곱한 것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B 값이 0부터 1 사이의 값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5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로 0.5 같은 걸 대입을 해보면 분모가 얼마가 됩니까? 1 빼기 0.5니까 0.5죠. 0.5가 분모에 있으면 뒤집어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죠. 이상해요. 정부 지출이 1원 늘어났는데 균형국민소득이 2원이 늘어난다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죠. 566페이지입니다. 자, 균형국민소득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앞서의 식 24.7 이겁니다. 이걸 잘 보시면요. 정말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식을 보면 우변 괄호 안에 정부지출 G라고 하는 녀석이 1원 늘어날 때 좌변의 균형국민소득은 1-B분의 1원만큼 늘어난다는 거 금방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B는 한계 소비 성향 MPC라고 하는 그 값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이것의 값이 0.8이라면 B에다가 0.8을 대입해서 분모가 5분의 1이 되니까 뒤집어서 5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즉 정부 지출이 10억 늘어나면 균형국민소득은 50억이나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상하다. 10억을 늘렸는데 왜 50억이 늘어날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정부가 지출을 하면 10억을 어디다 쓸까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놓겠다. 10억짜리 도로를 놓겠다. 라고 하면 그 10억이라고 하는 게 일단 민간 부문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10억을 받은 사람은 또 뭘 할까요? 받았으니까 소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딱 정확하게 이 한계 소비 성향만큼의 소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해요. 자, 보세요. 처음에 10억 정부에서부터 민간으로 갔죠. 그 다음에 그 민간 1번이 또 민간 부분에다가 소비를 할 때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라고 했으니까 8억을 소비를 해요. 또 8억은 또 누군가한테 흘러 들어갔으니까 또 0.8% 그 80%인 6.4억이 또 소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0.8을 곱하면 얼마죠? 5.1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5.1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80%를 곱하면 이제 4.96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자, 0.8을 곱하면 얼마죠? 4 맞는데?
곱하기 0.8 계산이 안 되네요. 9, 58에 40 에헤 4.09 4.09 이렇게 되고요. 요걸 갖다가 무한히 계속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계속 80%씩 하면서. 자, 그러면 요걸 갖다 싹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10보다는 훨씬 큰 숫자가 될 거예요. 그 숫자가 계산을 해보면 요게 무한대까지 된다라고 하면 그걸 보고 이제 무한등비급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미적분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미적분 안 배웠다. 나는 수투 같은 거 안 배웠어요. 그러면 그냥 요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조금 나는 그래도 무한등비급수 같은 거 배웠다라고 하시면 이게 뭡니까?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비율이 일정한 80%씩 비율이 일정한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의 합은 항의 개수가 무한대일 때는 1-r분의 첫 항이에요. 첫 항. 이게 첫 항일 때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첫 항이 1. 원래 이제 10억이라고 하는 걸 갖다 1이라고 봤을 때 마지막에 총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A에다가 2를 대입해서 1-b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B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공비이기 때문이죠. 되겠습니까? 뭐 여기 고등학교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지금 대충만 계산해봐도요. 한 5개만 계산해봐도 18억, 24억, 30억, 34억 계속 가면 언젠가 50억쯤 되겠죠. 50억보다 늘어나진 않나요, 쌤? 늘어나진 않아요. 거기 이거 잠깐만요. 자, 여러분, 중간에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음성이 좀 잘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보강 강의를 찍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냐면요. 여기서 이제 등비급수, 무한등비급수 계산하는 등비수열의 합 계산하는 그런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굳이 수학 쪽에 관심이 없으시면 이 얘기는 안 들으셔도 상관없는 얘기였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부가 10억만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쭉쭉쭉 계속 가다 보니까 몇 억이 되더라? 50억까지 늘어나는 것. 이런 상황을 보고 바로 승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눈치 빠르신 분은 아마도 감이 오셨을 텐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10억을 썼는데 얘가 8억이나 무려 80%나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80%씩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 굉장히 0에 가깝다면 즉 10%만 쓴다. 10억, 1억, 1000만원, 100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 전체 크기가 그다지 커질 수가 없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즉 한계 소비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부 승수, 정부 지출 한 방 딱 해가지고 10억 딱 지출해가지고 이 균형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게 쭉쭉 올라가는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그것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승수 효과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글씨를 이제 한번 보시죠. 566페이지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소비지출, 투자지출 혹은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국민소득은 그 증가분의 몇 배에 이르는 크기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지출의 증가가 국민소득을 몇 배나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가리켜 승수효과라고 한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1-b분의 1씩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아마 아셨을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정부지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가 1 늘어나면 1-b분의 1만큼 늘어나는 건 그대로죠. 하하, 그러네. 자, 순수출이 늘어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있는 T, 세금이죠. 세금, 조세. 요게 늘어났을 때는 조금 다른 상황이 됩니다. 왜요? 얘의 개수는 뭐예요? T 앞에 곱해져 있는 녀석 따로 떼서 쓴다 그러면 1-b분의 -b 곱하기 t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t가 1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세금이 늘어나면, 조세가 늘어나면 오히려 균형국민소득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왜요? b 값이 0부터 1 사이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같은 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꼭 2분의 1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요 값이 -1이라는 요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세금이 늘어나면 오히려 균형국민소득은 줄어든다. 그리고 그 크기라고 하는 게 1-b분의 -b니까 얘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1-b분의 1하고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b분의 1이라는 값과 1-b분의 절대값만 비교하면 그냥 b라고 둘게요. 자, 요거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까요? 잘 보세요. 분모가 똑같죠? 분모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수끼리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모의 크기가 똑같으면 또 배터리가 없어요. 아나씨. 그래서 봐. 원래 자 여러분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공부방 경제학 채널에서 촬영 그리고 동영상 편집 이런 것들 기회 해주실 분 유급으로 모십니다. 진지합니다. 최저시급 이상은 드릴 수 있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20시간 정도는 근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면 한 월급이 한 100만 원 되겠죠?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서귀포에 사시면서 촬영 그리고 편집 이런 것 쪽에 조금 자신 있다, 아르바이트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진짜 아마 또 음성이 또 끊겼을 거예요. 그렇죠? 슬프네요. 자, 배터리가 자꾸 나와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주면 바로바로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자, 어디까지 설명하다가 말한지 일단 계속 이어볼게요. 자, 조세 같은 경우에는 이 승수, 개수라고 하는 부분이 1-b분의 -b더라. 특히나 음수더라. 그렇기 때문에 조세가 늘어나면 오히려 균형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건 감소하더라까지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폭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자, 정부 지출이랑 조세랑 똑같이 얘를 늘리는 만큼 조세를 늘린다라고 했을 때 그 효과는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방향부터 한번 생각해볼게요. 1-b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G의 개수고요. 요거는 T의 개수예요. 요건 정부 지출, 요거는 조세죠. 자, 그러면 누가 더 큰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분모가 똑같은데 분자값이 1이고 얘는 B인데 B는 0부터 1 사이죠. 분자가 얘가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얘가 더 왼쪽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왼쪽이 더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100만 원을 세금으로 걷어서 100만 원을 정부 지출을 하면 오히려 국민소득은 늘어나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균형 국민소득 늘리기 참 쉽죠? 100%다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그냥 정부 지출 다 해버리면 되는 아주 쉬운 얘기이긴 한데 이론적으로만 그렇다는 얘기고 엄청난 반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 구체적인 크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얘는 플러스쪽, 얘는 마이너스쪽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둘의 효과를 계산해 보려면 더 해야 되겠죠. 1-b분의 g 그 다음에 더하기 1-b분의 -b 곱하기 t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도 1 곱하기 g라고 쓸게요. 1-b분의 1 곱하기 g. 자, 그런데 g하고 t의 값이 같다 그랬죠? 같다 그랬으면 t 대신에 g라고 이렇게 편의상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g로 묶어주면 1-b분의 1-b 곱하기 g 해서 얘네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딱 그 정부 지출 늘린 양만큼만 균형 국민 재정이 균형 국민 소득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면 사실은 그 뒷부분 내용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어디까지 설명드린 거냐면은 569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 보면 뭐 말이 많아요. 뭐 무한등비급수가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 차라리 요식만 잘 이해가 되시면 여기 있는 개수가 바로 승수 효과에 나오는 그 값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다 부호가 플러스니까 i든 g든 nx든 전부 다 한 단위 늘리면은 그거보다 더 큰 부분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는데 조세는 늘리면 오히려 국민소득이 줄어들더라. 요거까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쉽죠? 자, 570페이지 보시면 균형재정승수. 이게 뭐냐면 균형재정 G하고 T 값이 똑같을 때 정부 지출이랑 조세가 똑같을 때 그게 국민소득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24.11이라고 하는 식을 보시면요.
제일 왼쪽이랑 제일 오른쪽만 보세요. 제일 왼쪽은 델타 Y죠. 즉 이 델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변화량이죠. 국민소득의 변화량은 정부 지출의 변화량과 같다. 아까 얘기 뭐라고요? 결국 딱 변화하는 양이 얼마만큼만 G만큼만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요거랑 다만 이제 변화량이라는 걸 썼을 뿐입니다. 이해만 되시면 돼요. 이 식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막 주관식으로 줄줄 써라. 그거는 경제학과 전공 과목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나 나올 법한 문제지 사실은 우리가 준비하는 어떤 뭐 자격 시험이라든가 뭐 공무원 시험 이런 데에 이 식을 줄줄 쓸 필요는 없어요. 결과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적이었고 현실에서의 승수 효과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현실 경제에서 보게 되는 정부 지출 승수는 1-b분의 1 아까부터 얘기했던 이 값이랑은 좀 다르게 이거보다 훨씬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국민소득이 그만큼 커지고 이것이 소비를 늘리긴 늘리는데 국민 가계가 소비하는 내용 중에서 수입품을 사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우리가 분석하는 거에는 수입품은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꽤 크다는 것이죠.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외국 상품의 수입이 더 커진다는 사실, 즉 그 영향이 점점 커진다는 사실도 있겠죠. 그리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이 한계 소비 성향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 저축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재정을 지출을 뭐 100만 원 늘린다고 해가지고 균형 국민소득이 100만 원보다 늘어봐야 조금 더 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물가와 이자율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고 정부 지출 승수를 구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지. 물가를 일정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제일 처음에 가정했던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정부 지출의 증가로 인해 소득이 늘어나면 물가와 이자율이 올라가게 된다. 물가와 이자율의 상승은 승수 효과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설명하기는 힘들다. 저도 힘드네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설명을 하고 그래도 나름 이해는 되셨죠? 이 식이 왜 나왔는지 그 부분 이해 안 되시면 요 바로 앞에 강 제 반으로 잘라놓은 강 중에 앞에 강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 부분 그 거시경제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일 찍을 25강, 26강 이쪽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까지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통화 파트만 보면 거시경제도 사실상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번 주 중에 마무리하고 또 한동안 좀 쉬다가 국제경제학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저거 할까봐요. 좀 이 시험 목적에 적합한 그런 강의들 필요하신 거 뭐 교재 같은 거 문제집 푸는 거 이런 거 있으시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차라리 그거부터 찍을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언제 마감이 될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